대표님 그럼 이제 PCM에서 늘 알스강 대표님께서 이제 예전에 핑크 펭귄이 되라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핑크 펭귄이 무엇이고, 왜냐면 이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마케팅에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전 같은 책인데 저도 사실 알스강 대표님한테 맞아요. 처음 이 책을 소개받았어요. 전혀 모르는 책이었고, 근데 이제 왜 핑크 펭귄이 돼야 되고 핑크 펭귄이 무엇인지 좀 저희가 이제 주로 보시는 분들께서 판매, 세일즈 쪽 관련된 분들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핑크 펭귄이라는 거는 이퀄 개인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실 거예요. 정말 맛있는 식당, 그리고 정말 맛있는 빵집, 그리고 뭐 정말 잘 가르치는 학원, 뭔가 어떤 유명세를 탔던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의 시작은 인물이었어요. 한 그렇지.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문화를 만든다거나 맞아요. 그 어떤 사업적인 환경을 만든 거지 그 중심에 사람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핑크 펭귄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코어가 단단한 어떤 경쟁력이 있는 한 사람이 우뚝 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우뚝 선다고 해도 나를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몰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내 입으로 떠들기도 해야 되고 내가 글도 써서 나를 한 사람을 끊임없이 알려야 되는 게 저는 핑크 펭귄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핑크 펭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먼저 있어야 된다? 나라는 사람,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인물이 정말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아무리 핑크를 발라봤자 내 속에는 시커먼 색이 있어서 내가 어차피 검정 펭귄이면은 어차피 시간 속에서 드러나요. 아, 얘 가짜구나. 그럼 그게 사라지면 돼. 근데 정말로 내가 진짜 찐 핑크, 핫핑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핑크 펭귄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내가 핫핑크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보실게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30세 이전에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은 그 이후에도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그래요. 하이라이트라는 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라는 거는 내가 꼭 돈을 30세 이전에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30세 이전에 내가 무언가 하나를 완성하는 경험.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육상부 출신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죠. 공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가서 전교 3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거는 그냥 신화예요. 제 인생의 신화. 이 한 번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영어를 독학을 했죠. 그래서 영어를 이제 스피킹으로 마스터를 해서 원어민들이 나와 대화를 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넌 어디에 있었어? 뭐 어디서 공부를 했어? 라고 질문이 당연하게 올 정도로 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경험. 이게 저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전 다이어트예요. 전 굉장히 우량아로 태어났고 굉장히 배포가 커서 많이 먹던 아이예요. 아시죠? 알죠. 근데 그 웅장한 뼈를 가지고 이렇게 날씬한 몸을 만들기까지 저의 이제 노력, 그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저에게 또 성공 경험. 네 번째는 피부예요. 어떤 분들은 인셀덤을 만나서 피부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오만 거를 다 해서 차근차근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피부에 대해서, 화장품에 대해서 크게 요동치지 않아요.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크게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 이제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어. 근데 그 후폭풍을 알진 않은. 그렇지. 어. 하나를 얻으면 하나 잃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있어야죠. 그쵸? 있어야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작은 이런 나만의 노하우가 쌓인 성공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잘 조합이 돼서 운이 딱 맞으면 돈을 버는 거고 이런 노력을 하고 내가 결과를 만들었는데 운대가 안 맞으면 기다리셔야 돼요. 운을 절대 여러분들이 거스를 수 없어요. 그게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김송 회장님이 뭐라고 그래요? 맞아. 노력과 운, 이거는 맞아. 성공자들이 성공의 요인으로 꼽는 두 가지예요. 항상 성공하신 분들이 운이 좋았어요. 이 얘기 꼭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력 곱하기 운이야. 노력이 없으면 운이 겁나게 세려와도 제로예요. 그렇죠. 제로. 곱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30세 이전에 내가 뭔가 성공하고 만들어가는 경험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그게 없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디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팩트예요. 근데 내가 작게라도 뭔가 해본 경험이 있어. 나만의 노하우가 있고 내가 누굴 만났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신나게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다시 꺼내면 돼요. 그게 바로 핑크 펭귄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뭐가 됐든 괜찮아. 사실은 20대는 돈 벌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맞아요. 20대는 아직까지 뭐 이제 뭐 우리 24~5까지 맞아요. 대학에서 학생으로 공부하잖아. 그러면 사회 나가서 내가 돈벌이 하면서 진짜 뭔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한 5년? 5년 안에. 근데 여러분 다 처음 겪는 일인데 어떻게 처음 맞아요. 겪는 일로 결과를 만들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20대에는 멍청하기 쉬워요. 맞아요. 20대 보면 여자도 그렇고 남자들도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성. 아무 쓸데없어. 나중에 가보면 그때 막 밤잠 못 자고 고민했던 그 남자가 내 옆에 없어.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지. 근데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낸단 말이야. 맞아. 엉뚱한 일에 많이 보내고 뭐 되게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중요한 건 그런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하나라도 내가 뭔가 제대로 해보는 완성하는 경험. 그러면 맞아. 기질인 거잖아 결국은. 그게. 맞아요. 그 기질을 가지고 30대 꺼내서 다시 제대로 잘 가공을 하고 또 뭔가 이제 꾸준하게 쌓아가야겠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 만나면 이제 30대부터는 뭔가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영 대표님께서도 30대 그걸 돈으로 만들었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내 앞에 있는 해야 할 것들을 했고요. 그렇지. 견뎠어요. 맞아. 솔직히 나가서 놀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혹 많잖아요. 뭐 TV 막 이제 막 몰아보기 막 이런 거 막 드라마 몰아보기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원래 그러니까 집에 TV는 있지만 저는 TV를 안 보고 산 세월이 중학교 이후니까 엄청 길죠. TV를 안 봐요. 그래서 그렇지. 가끔은 세상과의 소통이 어려워. 누가 이제 뭐 연예인 누구 알아? 그럼 난 몰라. 그럼 대화가 살짝 단절돼. 그렇지. 근데 뭐 요즘 네이버 다 찾아보면 되니까 얼굴 보면 아 이 사람이냐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아. 내가 근데 그냥 단지 이런 것 같아요. 단지 요즘에 핫한 연예인을 모른다고 바보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바보가 되는 길이고 뭐가 바보가 되지 않는 길인지를 잘 선택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핑크펭귄의 핵심은 내 본질이에요. 저희가 영상에서 아주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려요. 내 맞아요. 본질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이 탄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관계도 힘들어지고요. 그냥 뭘 하든지 손을 대면 똥이 돼요. 그 정말 있어요. 그게 20대 때 이성으로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할 줄 모르고 맞아요. 관계를 건강하게 못 만드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끼리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만약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 본질이 탄탄하고 내가 막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쫙 플랜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그리고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막 이게 비전이 막 가득해. 그러면 어설픈 남자들이 와서 깨짝거리면 눈에도 안 차요. 물론 그러다 혼자 살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아니 엄한 남자랑 엮여가지고 애까지 낳는데 인생이 이걸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하느니 나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내 인생의 끝점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본질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이 튼튼하지 않는 그와 엮인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뭔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레벨이 비슷하던가 수준이 그치. 비슷하던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서는 원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상대방한테만 문제를 다 네 찾는데- 탓이라고 하죠. 문제를 찾는데 근데 사실 혼자서 손바닥에 혼자 소리가 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뭔가 인연을 맺어간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수준이 적절하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아지려면 결국 나를 먼저 성장시켜야 된다. 맞아요. 본질이에요, 결국. 탄탄한 본질.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책하고도 연결돼요, 대표님. 그 돈은 너로부터 맞아요. 라는 책에서도 본질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도 앞에 있는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부는 근접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뭐 10년 후에 100억 자산가가 될 거야. 사람들이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그렇게 100억 자산가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하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알면 굉장히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모르니까 급급한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시간과 돈을 잃는 거고, 사람을 잃기도 하는 거고, 그 후폭풍이 우리 가정으로 오는 거고,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또 가정에까지 영향이 가면서 관계가 또 깨지고, 그 관계를 또 회복하려니까 내가 또 힘들고. 근데 이게 웃기게 뭐냐면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일관된 방향성. 그쵸? 내가 정체성이 똑바로 서지 않았으니까 누군가 주변에서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그 자극에 내가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돈 냄새에 킁킁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돈 냄새 하고, 여기 돈 냄새 하고.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는 어리고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20대 본질을 다지지 않으면 30 이후에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약간 이거예요. 20대 때 당연히 시급 더 주는 데서 일해야지. 그때는 본질이 뭐야. 근데 시급을 더 주는 데 가서 일을 할 때도 그냥 일만 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뭐라도 하나 배울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배워서 나중에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제가 일하던 알바에서 얻었어요. 어떤 알바예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알바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능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 소개로 제가 알바를 들어갔는데 남자 사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굉장히 거기서 베테랑이었고 저는 이제 거기 딱 처음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제가 모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배울 때도 그렇고 또 주방 이모들 대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솔직히 좀 예쁨을 받았어요. 항상 맛있는 거 안주 하면은 항상 제 거 하나 해놓고 이제 갈 때 제가 이제 자취하고 가난한 거 아니까 저기 뭐지 이렇게 싸주시고 그리고 이제 호프집 같은 데는 또 이렇게 그 밥 먹는 걸 한 4시 식당도 그래요. 4시쯤 먹거든요. 맞아요. 그럼 저는 그 밥을 먹어야지만 되니까 항상 일찍 갔어요. 근무 시간 전에? 네, 좀 일찍 갔어. 그래서 일찍 가서 밥 먹고 이모 설거지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날 나온 반찬을 항상 싸주셨어요. 세상에.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알고 한 건 아니지만 물론 내가 살려고 한 거야.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늘 장사라는 게 늘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기울었을 때 해고를 해야 되는데 전 당연히 제가 잘릴 줄 알았어요. 제가 항상 실수를 많이 일이 했어요. 미숙하니까. 맞아. 막 테이블 번호 잘못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전 제가 잘릴 줄 알았는데 제 친구가 잘렸어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뭐 내 탓은 아니잖아 그게. 내가 걔를 몰아낸 건 아니니까 물론 기분은 나빴겠죠. 나를 소개했으니까는 자기가 잘렸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제가 졸업할 때쯤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저 이제 제가 청주 충북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 사장님 못 봅니다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장님께서 안 찾아갔으면 그 얘기 못 들었네요. 못 들었죠. 나중에 안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 그만두고서도 가끔 이제 그 편의점 같은 데서 월드콘 같은 거 사가지고 가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알바생이? 이모랑 이제 사장님 들으려고.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사장님이 해주셨던 말이 뭐였냐면 너는 싹싹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잘랐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차라리 걔를 선택하는 게 맞다. 얘는 일을 맡겨놓고 사장님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일을 맡겨놓고 나가면 안 돼. 맞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거기서 그때 뭘 봤냐면 사람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감정으로 판단한다는 걸 본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이게 실력이 아니라 결국 됨됨이네요. 맞아. 인간의 그런 이제 태도에 따라서 그걸 제가 20대에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디에 가서든 항상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어른들한테. 근데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런 걸 바란 건 아니지만 뭔가 약간의 특혜를 많이 받았죠. 예쁨을 받는다는 그런 특혜. 근데 그게 어떤 태도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핑크 펭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되게 팬시하고 그럴듯하고 뭔가 나를 되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약간 사람들이 또 브랜딩하고 연결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네 일을 얼마나 똑바로 제대로 하면서 마인드죠. 네 일에서 게다가 이제 얼마나 성과를 낼 때까지 그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요구한다라고 제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표님?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기본 댐댐이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딘가에서 페이를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에서 어떤 가치 부여를 할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가치 부여.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돈만 받아가요.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어머니를 다 만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직업군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직업군은 고객이 둘이야. 엄마랑 학부모님이 둘이 같이 따라와. 1+1으로. 또 저기 원장님도 있잖아요. 그치, 원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당연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 잡다구리한데 신경을 안 쓰는데 맨날 탕비실에 모여가지고 원장 씹고 선생님들 막 서로 누구 또 막 이제 왕따 시키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빠져든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막 애들 씹고. 근데 애들 중에서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애는 있어. 어려운 그러면 있죠? 그런 애들은 정보 공유야. 힘쓰지 말라고. 왜냐면 네가 힘을 쓸수록 그 아이는 네 학원을 떠나니까. 아이가 힘들어져.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아이는 여기까지가 행복해. 그럴 순 있어. 근데 그것과 씹는 건 다르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쓴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의 댐댐이, 기본의 본질, 기본의 태도 이게 저는 핑크펭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게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그냥 평범하게 영어를 좋아하던 아이에서 맞아요. 이렇게 영어로 맥스를 치고 영어로 정말 그 조그만 동네 학원에서 월 1,500까지 수입을 벌고 또 8억까지 한 달 한 달 10,000원짜리 모아가지고 맞아요. 한 장씩 모았어요, 여러분. 진짜 모았어. 레버리지 하나도 없어. 레버리지는 그 바보야 그러니까. 투자 하나도 안 하고 투자 1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돈을 잃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투자에 눈을 떴다면 그 돈을 가만히 뒀을까요? 그렇게 두면 안 되지. 8억이 벌써 30억은 됐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간을 보낸 10년 동안 화폐 단위가 더블 화폐 가치가 맞아요. 돈을 잃은 거야. 내가 10년 전에 모은 10,000원이 지금 그 10,000원이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돈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 한 장 한 장 열심히 모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표님 물 안 사 드시잖아요. 저 물 떠갖고 다녔죠. 그러니 아직 이 정수기. 사실 텀블러에다 물 사갖고 다니세요. 이게 오랜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건 정말 기본인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내가 불필요하게 지출하지 않는 것부터 일을 잘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일하는 내 업장에서의 내 태도부터 맞아요. 여기서 못하는데 갑자기 내가 막 업종을 바꿨어. 이거는 뭐 바이소드가 아니라 인셀돈도 마찬가지. 업종을 바꿨는데 갑자기 내가 짜잔하고 막 갑자기 핑크펭귄 되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과거의 정체성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하는 자리에서 맥스를 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좋습니다.